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프리고진 이름 지우는 러시아, 동조 세력 체포 등 대대적 숙청, 프리고진은 벨라루스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프리고진이 이끄는 바그너 그룹이 모스크바로 진격했던 그 배경에 대해서 점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배경 상황을 우리가 좀 알고, 그리고 현재 프리고진이 벨라루스로 갔는데 이 벨라루스로 가면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같은 입장은 세계를 뒤흔들었던 프리고진의 이름 지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푸틴의 긴급명령으로 러시아 군부 내 프리고진의 반란 동조 세력이 체포되고 있다는 것이죠. 러시아 현지 매체에서는 바그너 그룹의 반란 계획에 동참했거나 가담한 의혹을 받는 러시아군 최고위 장성이 당국에 체포됐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프리고진이 쇼이구 국방장관과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을 기습할 계획이었지만 이것이 사전에 발각되었기 때문에 모스크바 진군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진군하는 동안 많은 러시아군이 반란에 가담할 것으로 봤지만 이것마저 실패하고 결국 그는 축출되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 프리고진의 바그너 그룹, 이 바그너 그룹이 결국은 벨라루스에 안착을 하게 될 텐데, 이 안착을 하게 될 때 이들을 지금 러시아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현재 죽이지 않고 놔뒀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프리고진 이름 지우는 러시아, 동조 세력 체포 등 대대적 숙청, 프리고진은 벨라루스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과 모스크바 타임즈는 29일 우크라이나 전 총사령관을 지낸 세르게이 스로비킨 러시아 항공우주군 총사령관이 반란 사태와 관련해 체포됐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에 인용된 한 소식통은 그의 체포가 프리고진과 관련해 이루어졌다. 그는 이번 반란에서 명백하게 프리고진 편에 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스로비킨이 당국의 통제 아래 있다. 그래서 결국 체포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군사 블로거인 블라디미르 로마노프는 바그너 그룹의 철군 다음 날인 지난 25일 스로비킨이 체포됐으며 모스크바 레포르토보 구치소에 수감이 되었다라고 전했습니다. 반정부 성향의 라디오 방송인 에호 모스크비의 알렉세이 베네딕토프 보도국장은 스로비킨이 지난 3일간 가족들과 연락하지 않았으며 그의 경호원들도 응답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텔레그램에 올렸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즈도 익명의 관리의 말을 인용해 스로비킨이 바그너 그룹의 반란 계획을 미리 알았으며 그가 군 핵심부에서 반란 실행을 도왔을 가능성에 대해 미국 정보당국이 파악 중이라 보도를 했습니다. 친정부 성향의 러시아 군사 전문 텔레그램 채널인 리바리는 이번 반란과 관련해 숙청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죠. 여기서 언급된 스로비킨은 지난해 10월 우크라이나전 총사령관을 마쳤다가 올해 1월 발레리 게르마쇼프 총참모장과 교체돼 부사령관으로 강등된 인물입니다. 러시아군이 점령지 우크라이나 헤르손에서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총사령관직을 맡은 그는 퇴각작전을 잘 이끌었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3개월 만에 경질이 됩니다. 그의 경질을 배경에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했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스로비킨이 바그너 그룹의 수장인 프리고진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고 러시아군이 프리고진을 견제하기 위해 경질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스로비킨은 시리아 파견부대 사령관 시절 현지에서 프리고진과 함께 일하며 가까워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프리고진은 수보리킨에 대해
러시아군에서 가장 유능한 지휘관, 그리고 조국에 충성하며 봉사하기 위해 태어난 인물 등으로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스로비킨은 우크라이나 전 남부군 사령관을 잠시 맡았었는데 관할 지역에는 이번 반란에서 바그너 그룹의 거점으로 삼은 러시아 남서부인 로스토프나도누가 있었습니다. 스비로키는 러시아 육군 출신의 강경파로서 러시아 동부 군광구 사령관과 시리아 파견 부대의 사령관 등을 역임한 백전노장이었죠. 1987년 인관에 소련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했으며 체첸 분리자의 진압, 시리아 내전 등에서 잔인함과 유능함과 함께 발휘해 아마겟돈 장군 그리고 시리아 도살자 등으로 불릴 만큼 굉장히 악명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자, 이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제까지 교체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 총사령관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첫 번째 2022년 4월부터 15월까지 알렉산드르 드보르니코프가 이때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언급된 세르게이 스로비킨, 그리고 현재 총참모장인 발레리 게라시모프가 지금 있습니다. 다 육군 대장 출신이고요. 2017년 러시아군의 시리아 원정을 이끌었을 때는 민간인과 군인을 가리지 않고 반군 지역에 무차별 폭격을 가했으며 시리아 정부군의 화학 무기 사용도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는 등 전쟁 관련 범죄 관련의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1991년 8월 옛소련에서 보스파가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민주화 요구 시위대에 발포 명령을 내려 3명을 숨지게 한 것으로 아주 악명도 높죠. 자, 이랬던 사람이 잡혔습니다. 자, 우리가 이 배경으로 봐야 될 것은 무장반란 실패한 프리고진입니다. 누가 말해도 진격을 했다가 물러났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한 것이죠. 이 실패한 것에 대해서 이제 배경을 좀 알아보고 아까 언급했다시피 지금 쇼이구 국방장관, 게르마시프 총참모장 이 두 사람을 잡으려고 했다가 그렇게 되지 않은 그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은 프리고진이 우크라이나 접경에 덫을 치고 러시아군 수뇌부를 생포할 계획이라 전했죠. 그러나 이러한 계획이 사전에 들통나면서 모스크바 진격이라는 플랜 B를 강구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36시간 만에 벨라루스로 몸을 피하는 신세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프리고진은 우크라이나 국경과 맞댄 러시아 남부 지역에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을 기습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이 이곳에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요. 당일 이 지역을 찾을 예정이었던 두 사람을 생포한 뒤에 지휘체계 일원화를 명분으로 바그너 그룹에 대한 지휘권을 박탈한다라는 러시아 정부 결정을 뒤집으려 했죠. 지금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이렇게 했죠. 만약 용병그룹으로 하려고 하면 러시아 내로 일원화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한 반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가 물러나면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반기를 들게 된 것이죠. 그런데 결행 이틀 전 러시아 정보기관인 연합보안국 FSB에 이 계획이 유출되면서 모든 일이 틀어졌습니다. 계획이 유출되자 연방보안국인 FSB가 프리고진에 대한 반란 혐의 조사를 착수합니다. 결국 잡힐 수밖에 없었던 프리고진은 우크라이나에 있던 바그너 그룹을 이끌고 수도 모스크바로 진격하는 차선책을 선택한 것이죠. 바그너 그룹은 러시아 남부 푸나도구의 러시아군 남부 군광구 사령부를 일단 점령을 했고 프리고진은 부대 일부를 모스크바로 보낸 뒤 본인은 벙커에서 상황을 지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따라간 것이 아니라 뒤에서 지휘를 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플랜 B를 실행을 하면서 기대했던 것은 이 반란에 러시아 정규군이 참여하는 것. 전쟁에 지친 러시아 정규군이 자신의 계획에 동참해 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지쳤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전략을 쓰는 러시아
그 수장들을 우리가 목을 따라가는데 도와주지 않으련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던 거죠. 결국 러시아 정규군은 바그너그루의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막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프리고진의 기대처럼 반란에 가담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결국 힘의 한계를 생각한 프리고진은 루카첸코 벨라루스 대통령의 중재로 반란을 멈추고 벨라루스로 결국 망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벨라루스로도 지금 러시아에서 전략핵을 받았는데 전략핵 이용권까지 받게 돼 남는 장사를 하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그 프리고진의 진격에 가장 이득을 봤던 곳은 벨라루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득을 본 것은 그나마 이것을 무마를 시켰던, 유혈 충돌 없이 무마를 시켰던 러시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은 바그너그룹이 결국 벨라루스에 주둔할 것인가.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주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안덱산드르 루카센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러시아에서 무장 반란을 일으킨 바그너그룹의 소장 에브게니 프리고진이 벨라루스에 있다고 27일 공식 확인하며 바그너그룹을 환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루카센코 대통령은 바그너그룹 용병들이 벨라루스에 머무는 것을 환영하며 그들의 전투 경험을 공유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죠. 그는 우리는 그들을 위한 캠프를 새로 건설하지 않겠지만 사용하지 않고 버려진 군사기지 가운데 하나를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라고 하면서 울타리가 있고 모든 것이 있으니 텐트를 치면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바그너그룹 지휘관이 와서 우리를 도와준다면 값진 일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그너그룹의 전투 경험은 우리가 그들로부터 얻어와야 할 것이라고 말을 했죠. 결국 러시아 정규군은 바그너그룹의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막지는 않았지만 프리고진의 기대처럼 반란군에 가담하지 않았고 결국 이 결과로 그는 벨라루스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루카센코 대통령은 내달 인접국인 리투아니아 빌니우스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점을 두고 제기된 바그너그룹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벨라루스 땅 안에서는 그들의 도발할 의도가 없다라고 못 박았지만 그 누구도 모르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나토 동유럽국, 그래서 벨라루스 3국과 폴란드를 포함해서 지금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프리고진이 러시아의 혈맹국인 벨라루스로 들어가면서 불확실성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사태로 최대 5만 명의 용병들이 러시아군에 흡수가 될지 아니면 러시아의 최우방국인 벨라루스로 가게 될지, 그거 아니면 이대로 와야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들의 소장이 벨라루스로 간 만큼 용병들을 불러들여 벨라루스에 머물게 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만약 이것이 현실화되면 우크라이나와 나토에 큰 위협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구도를 볼 때 프리고진이 실패했죠. 결국은 실패한 겁니다. 누가 뭐래도 승자의 원칙을 가지고 승자만이 역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프리고진의 이번 쿠데타는 실패한 것이라고 보면 돼요. 무조건 보면 되고, 이것을 통해서 지금 푸틴의 리더십은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또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결국 어떤 것이냐면, 결국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반드시 져야 된다, 이런 명제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벨라루스로 프리고진이 들어갔는데 일단 유보라고 보시면 돼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를 프리고진을 죽이는 것은 일단 유보시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유보시킨 프리고진을 시켜서 어떤 일을 벌일 것이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부 나토군, 그래서 지금 폴란드와 발트 3국이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다. 여기에
핀란드와 스웨덴도 참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했고요. 제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